지금부터 제251회 유성구의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 왼편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금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성 구민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한여름 폭염에도 마스크 착용과 지속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묵묵히 실천하고 계시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에도 민생 현장을 찾아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현안 업무와 더불어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방역 점검과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 대응에 노고가 많은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방호복 속 쏟아지는 땀을 참으며 늘어나는 선별 검사와 접종 확대에 따라 쉴 틈 없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 의료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유성 구민 여러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연일 1000명을 넘어 2000명 안팎의 4자릿수 확진자가 쏟아지는 4차 대유행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전시도 지난 8월 31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36일간에 이어지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해가고 이제 경영 손실을 넘어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의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과 막대한 비용,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와 공존을 모색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과 역학 의료 대응 체계의 체계화 등 안정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우리 유성구도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하는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 이상 달성 과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난 4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일반 국민 접종이 시작된 후 현재 전 국민 1차 접종률은 58%, 접종 완료율은 35%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멈춰서지 않고 나 자신과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하여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 성장,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 등
민생 안정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시급한 안건들이 많은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집행과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들을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번 회기가 끝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을 맞는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지만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답답한 긴 터널의 끝을 향해 힘겹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끝이 보일지 누구도 답해줄 수 없지만 반드시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릴 거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웃음과 일상의 작은 행복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51회 유성구의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유성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1회 유성구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유성구의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9월 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8월 27일 송재만 의원의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윤정 의원의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성희롱 성폭행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안이, 임유동 의원의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한 건의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의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의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 상점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3건의 조례안이, 윤정 의원의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황은주 의원의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하경욱 의원의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한 건의 조례안이, 황은주 의원의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한 의원의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송봉식 의원의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의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의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8월 27일 김관영 의원의 11인으로부터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8월 9일 가칭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동의안이, 8월 1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 동의안이, 8월 27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4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8월 27일 송봉식 의원님께서 9월 6일 임미동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종영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이동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가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빠른 시일 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한 해 동안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3만 3천 건을 넘었으며 사망자도 769명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 중의 하나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각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원스톱 서비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8만 4천여 명으로 이 중 4천여 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반납 시 단 한 번 제공되는 인센티브입니다. 버스 기본요금이 1,250원이라 예상했을 때 왕복 40회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운전면허 반납으로 자유로운 이동권이 제한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단 한 번 10만 원 교통비 지급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부산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교통비 지급과 함께 병원, 의료, 안경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익산시는 인센티브 지급액을 2배로 늘려 교통카드 충전액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과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5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전 역시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운전면허 반납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제한한 채 위험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곧 교통 안전을 위한 예방책과 고령층의 사회활동 지수를 높이기 위해
대안 등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은 참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성구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확대를 대전시에 강력하게 요청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서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응원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출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 부서와 현업 부서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전국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에 누락되었거나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적이자 취지입니다. 본 예산 심의에서 이미 삭감되었거나 추가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 사업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예산에 대한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와 잘 소통해 주셨으나 행여 공감대 형성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예산 심의 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우리 구의 정책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정용래 청장님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의 집행에는 가능한 국민 다수의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이유도 더 많은 주민의 요구를 밀도 있게 담아내기 위한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도 정작 구청에서 시행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 그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혜자가 다양하고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집단 구성원이나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행정이나 절차상 편의를 위해 일부 대표 의견만을 수렴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근본적인 취지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대의 흐름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행정적으로 큰 무리 없이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경우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예산 집행에 대한 환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구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음을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거나 시정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곧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정이나 약속을 이행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 의회와의 역할이 존중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주민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산 편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유사 집단이나 계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소중한 재원이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 집행될 때 우리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성 높은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성구의 슬로건은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하게 사는 유성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과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유성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유성구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위원은 순서에 따라 임미동, 황은주 두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 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교환영 의원 외에 11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결의안으로 결의안 발의자이신 김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신흥동과 진잠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관형 의원입니다.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문. 국회 세종 이전은 수도권 과밀과 국가 균형 발전 제외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다. 세종국회의사당 설계에서는 올해 본 예산에 성립이 되었지만 근거법률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현 문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농도간 인구 이동 현상은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를 유발시켰다.
현재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집중되며 국가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 군구, 자치단체 중 105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 위험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한 지역 평중 문제다. 지역 균형 개발은 더 이상 지방과 수도권 간의 형평성의 문제, 이걸 넘어서 국가 미래와 국가 경쟁력과 연계된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다.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임시 행정수도를 추진하였다가 무산됐고 2002년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했지만 헌재 위헌 판결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그 역할이 축소된 채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정부기관 이전을 포함한 실효적 대책을 더 이상을 늦춰서는 안 된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는 행정부에 이어서 입법부의 일부 기능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상징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다. 작년 국회에서는 근거법률 개정을 전제로 세종국회의사당 설계 예산이 올해 본 예산으로 성립이 되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가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 남아있는 상태다. 우리 유성구의회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지지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을 9월 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설계와 건립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일정 제4항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가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에게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에게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526억 4,795만 원입니다. 금의 변경 대상 기금은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5개 광고 발전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으로 239만 원을 증액하고 관내 관광 숙박업 숙박비 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로 395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개 광고 발전 기금은 국고 보조금 수입 2,075만 원 등을 현수막 게시대 신설 등
5개 건금을 정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입니다. 특별교부세 9억 원과 예치금 등을 활용하여 진잠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비로 22억 원, 학화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설계비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43억 7,67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140억 1,995만 원의 19.6%인 1,203억 5,6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7,167억 18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5,964억 1,335만 원의 20.17%에 해당하는 1,202억 8,84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76억 7,49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76억 659만 원의 0.39%인 6,8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200억 8,844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재산세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입 수입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33억 5,3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반다비 채권 건립 등 13억 8,8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민동 일원 도로정비 등에 28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646억 684만 원과 12보조금 183억 1,717만 원을 증액하여 총 829억 2,40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결산에 따른 국12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전년도 2월금 197억 7,2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학화동, 상대동 임시청사 개청 등 13억 8,3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상생지원금, 생활비 지원비 등으로 891억 6,08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부임 등 38억 7,0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희망 일자리 지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에 47억 6,019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나눔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63억 81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유성 눈썰매장 운영, 탄동천 산책로 정비 등에 39억 5,7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예비비 분야에서는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에서 76억 681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금에서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76억 9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36만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억 3,768만 원을 감액을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095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07만 원을 증액하여 자치분권 활성화 및 마을 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에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12보조금 등 5,419만 원을 증액을 하여 의료급여 지원 및 국12 반납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수입 등 717만 원을 증액하여 주정차 단속관리 홍보물 제작 등에 반영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406만 원을 증액을 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4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이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을 하여 상생국민지원금,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 분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분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